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주입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율에 있어서 합의가 있었고요. 관세율은 미국의 경우는 145%에서 30%이고 중국은 125%에서 10%로 줄어든 만큼 상당히 시장이 크게 환호하였고요. 보시다시피 몇몇의 헬스케어 및 유틸리티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환호를 하였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텐션이 약해졌고요. 폴리마켓에 가면은 실제로 경기 침체의 확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하락했던 종목들이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테슬라 또한 6.75% 상승으로 마감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잘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서 $300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 되었고요. 어쨌든 바이앤홀드 입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나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께 공지를 드린 대로 이렇게 테슬라의 주식을 315.25달러에 5개 정도 소량 추매를 더 하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를 추매할 때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은 어제와 같이 테슬라가 프리장에 있어서 8%와 같이 폭등을 할 때는 적어도 한 번쯤은 implied volatility를 체크하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implied volatility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월요일날 프리장이 열렸을 때 이게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회담 결과가 나오기 앞서서 이미 테슬라는 1,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프리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회담 결과가 나오면서 8%의 상승과 함께 이렇게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장이 시작하면서 갭 하락을 한 뒤에 약간 이렇게 바닥을 형성한 뒤에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테슬라는 그때부터 조금씩 하향 조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를 매수하기에 앞서서 implied volatility의 수치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장이 열렸을 때 이미 8%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테슬라가 더 올라가겠구나가 아니라 implied volatility가 본장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라면은 적어도 테슬라는 하루라는 기간 속에서 고점에서 살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래나 저래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저렴하게 사는 게 좋으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이제 현 상태에서 앞으로의 테슬라를 계속 평가하면서 나아가보고자 합니다. 관세 여부는 예상 밖의 범위입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어제 테슬라가 약 7% 가까이 폭등을 했을 때 당시 옵션 포지션 현황으로 초록색은 상승 베팅하는 쪽의 콜옵션 감마이고요. 파란색은 하락 베팅하는 쪽의 풋옵션 갬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전히 $300 쪽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은 채로 잡혀 있고요. 약 310에서 330까지 제법 빽빽하게 콜옵션 갬마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콜옵션 갬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마켓 메이커 측에서는 숏 베팅을 해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마켓 메이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가가 조금만 상방 압력을 받으면은 매수 압력이 가해지면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320에서 330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계속 지켜보고자 하는 것은 세력들의 포지션 흐름이 여기 $300 쪽으로 무게가 실리느냐 아니면은 $330 이상의 위치로 무게가 실리느냐로 만약 $300 쪽에 무게가 실린다면은 주가는 다시 $300 근처로 내려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330 이상의 위치에서 콜옵션 갬마의 무게가 실린다면은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여부는 제가 매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텔레그램 신사학개미 분들 상으로 하루에 2번씩 업데이트 드린 만큼 꾸준히 숙제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측에서 어디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았는지를 봤으니 그럼 이제 테슬라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지금 테슬라는 행잉맨 패턴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잉맨 패턴이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상승 트렌드 후반에 나타나고요. 하나의 작은 바디와 아래로 긴 꼬리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래 꼬리는 바디의 약 3배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으며
행잉맨이 나타난 다음 거래일에 하락하는 가격이 나타날 때는 하락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신호로, 행잉맨이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늘 어떤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차트가 앞으로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만큼 테슬라의 경우는 제가 옵션, 차트,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모든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테슬라에 잡혀있는 출고량 성장률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은 테슬라 출고량 성장률이고요. 남색은 테슬라의 주가로 두 개의 지표는 동일한 상반기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테슬라의 성장률은 약 마이너스 5.36%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에 비해서 여전히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는 전 세계 테슬라의 출고량을 이상으로 집계되는 자료로 갑자기 급등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매일 멤버십분들께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자료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회복세가 더딘지를 확인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중국에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월달에 테슬라는 28,731개의 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24년 4월 대비 8.56% 하락한 수치로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테슬라를 매수할 때 5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수량을 늘려나가고 싶지만, 지금 테슬라가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탈은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으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테슬라의 프라이스 투 OCF는 지금 이렇게 75.93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8년 평균 밸류에이션인 73.65보다 살짝 높은 적정 밸류에이션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5개 정도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텐션이 한층 개선되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중국을 이상으로 부과되는 30%라는 관세율이 미국의 거시경제에 어느 정도의 여파를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좋지는 않을 것인데 얼마나 안 좋을 것이냐가 관건인 만큼 계속 매크로를 제가 확인하면서 데이터의 흐름을 공유드리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가운데 테슬라의 주주로서 비록 25년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장률이 좋지 않지만 26년, 27년 성장률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머지않아 장이 시작되는 만큼 오늘의 분석은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분석은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또 오늘 밤에 곧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